네, 안녕하세요. 리얼스탁의 박철순 전문가입니다. 자, 최근에 국내 증시, 특히 이번 주에 이란발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국내 증시 상당히 힘든 시기를 겪어왔었는데요. 다행히도 미국과 이란의 이런 긴장된 고조감이 조금씩 완화가 되면서 오늘 시장은 반등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일단은 이런 와중에 상당히 강세를 보였던 기업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썸네일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아모그린텍이라든지 DNF 그리고 SNS텍 그리고 P&E 솔루션과 같은 기업들이 상당히 최근에 주가 상승률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오늘장에서도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과연 이런 종목들 어떤 공통점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더 베팅이 가능한 건지 전망까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종목 이외에도 여러 가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마지막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PT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방금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살펴보면 지금 아모그린텍과 그리고 DNF 그리고 SNS텍 그리고 P&E 솔루션 이 네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 네 기업의 공통점을 보면요. 바로 강소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강소기업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드려 볼 텐데요.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정부에서 강소기업을 선정해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부터요. 그래서 그 강소기업 안에 들어갔던 종목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강소기업은 뭔지 지금부터 한번 PT를 보시면서 설명 좀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강소기업에 선정된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기업들 중에서 어떤 기업들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베팅을 해야 되는지까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강소기업에 들어가는 선정된 기업들은요, 뭐 소재라든지 부품, 그리고 장비 관련주들입니다. 자, 정부가 소재와 부품 이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작년에 발표를 했었고요. 뭐 기존에도 여러 번 언급을 했지만 작년에 조금 더 구체화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하면서 굉장히 분쟁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일본의 이런 수출 규제에 대응 전략으로 이런 것들이 더욱더 강화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관련 법률이라든지 소부장 경쟁력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매년 1조 원 이상의 예산 지원 방안을 발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선정되어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은요,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가 면제가 되고요. 그리고 향후 5년 내에 핵심 100개 품목에 대한 공급 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소재 부품 장비 협력관 신설 개정안을 마련했어요, 작년에. 그래서 원래는 12월 달쯤에 차관회의라든지 국무회의 후에 시행을 12월 달 내에 할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번 달 새해죠. 2020년도 1월 3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요. 실제로 정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직접적인 수혜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아졌다는 점을 일단 염두에 두시고 다음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작년에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일단 100개 강소기업 선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뭐 국민 투표도 했었고요. 전문가들의 의견도 토대로 해서 강소기업을 선정을 했는데 작년 2019년도 하반기에 기업 명단의 일부를 발표했습니다. 잠시 후에 또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100개 기업을 뽑으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55개 기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강소기업을 발표하면서 소재나 부품 그리고 장비 산업의 기술 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미래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역시나 지원을 계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자, 일본의 그런 수출 규제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을 국산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그렇지만 기업에서도 소재의 내재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왜? 일본과 수출 규제 문제가 좀 어느 정도는 완화가 됐지만 언제 또 다시 한번 터질지 모르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소재에 어느 정도 자립도를 높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계는 조금 완화가 되긴 하지만 정부라든지 기업들 위치에서는 당연히 계속적으로 소재 국산화, 소재의 자립도를 높이려고 꾸준하게 앞으로도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강소기업 100을 2019년도 작년이죠. 12월 9일 날
최종 100을 최종 발표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 55개의 기업이 선정이 됐고요. 지난달이었죠. 12월 17일에 출범식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강소기업 100이란 이 정부의 정책에서 하는 실제 지원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는요. 빠른 기술 혁신과 그리고 사업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R&D라든지 기술 개발이죠. 아니면 벤처 투자, 그리고 사업화 자금, 그리고 연구 인력과 같은 것들을 계속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내용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수출이라든지 마케팅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원 정책을 통해서 기업당 5년 동안 최대 182억 원까지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사실.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무려 182억 원 규모입니다. 특히나 중소기업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게는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선정된 기업은 상당한 정책적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100개 기업 중에 지금 55개 기업만 작년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올해죠, 이제. 올해 같은 경우 남은 45개의 기업을 다시 한번 추가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미 뽑혀있는 55개 기업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지만 앞으로 2020년도 올해 추가적으로 선정될 45개 기업도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화면상으로 보이시는 게 뭐냐면요. 중기부 공식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글입니다. 이번에 작년이죠. 55개 기업으로 선정된 강소기업을 표시해 놓은 건데요. 지금 뭐 기계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기초화학, 자동차, 전기전자 크게 이렇게 섹터를 나눠서 이런 기업들이 선정이 됐었는데, 자, 일단은 이 중엔요. 55개 기업을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안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100%는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했어요. 자, 반도체 쪽에서는 DNF, 그리고 마이크로프렌드, 그리고 파크 시스템즈가 있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업종에서는 SNS텍, 그리고 기초화학에서는 애니젠과 한국바이오젠. 자, 근데 지금 중기부에서 발표를 할 때 이렇게 섹터를 나눠놨는데 사실 한 기업이 하나의 산업만 하진 않습니다. 사업 다각화를 했으면 뭐 반도체 하는 회사가 핸드폰을 만들 수도 있고요. 핸드폰 만드는 회사가 화학 재료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지금 중기부에서 나눠놓은 섹터대로 제가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디스플레이인 뭐 SNS텍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 반도체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여러 가지 사업부를 영위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의 섹터로 분류할 수 없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자동차는 대양전기공업과 아모그린텍으로 분리가 됐고요. 사실 뭐 아모그린텍도 마찬가지죠. 사실 지금 시장에서 아모그린텍이 엄청나게 지금 주가가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동차 업종으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 건 아닙니다. 아모그린텍도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일괄적으로 좀 분리를 해놓은 거죠. 자동차 업종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전자 관련된 업종들이 가장 많았었는데요. 뭐 대주전자재료, 비나텍은 차트를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를 하기 어렵죠. 일반인들은. 왜냐면 코넥스 종목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제외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츠로셀과 세미시스코, 그리고 RS 오토메이션, 그리고 가장 핫한 5G 관련된 종목이죠. 오이솔루션과 인텔리안 테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P&E 솔루션까지 선정된 55개 기업 중에 지금 우리가 쉽게 정보를 알 수 있는 상장되어 있는 기업은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상장되어 있는 기업을 제가 추려낸 거니까요. 이것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제가 오늘 왜 강소기업들을 말씀드리고 있느냐. 최근에 선정됐던 상장되어 있는 강소기업들 주가 추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선정된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올라갔어요. 흔히 지금 알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아모그린텍도 계속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한번 차트를 볼게요. PT로 보시니까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자, 이것도 제가 관심 종목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DNF부터 파크 시스템즈가 반도체로 아까 그 구분해 놓은 대로 제가 다시 ASS에다 입력을 해 놓은 건데 일단은 DNF도 오늘 6% 물론 어제와 그저께 계속적으로 이제 증시가 조금 폭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였죠. 그래서 오늘 반등이 좀 나왔는데 그래도 DNF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계속 고점 돌파하고 있죠. 오늘 또 한 번 최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로프렌드도 굉장히 괜찮아요.
마이크로 브랜드 이 정도면 무난하죠. 하지만 지금부터 보는 다른 종목보다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선방한 거죠. 자, 파크 시스템즈도 오늘 조금 이제 최근에 고점 찍은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역시나 발표된 이후에 주가 흐름 굉장했습니다. 35,000원에서 지금 43,000원까지 갔으니까요. 자, 그리고 SNS텍 오늘 상당히 강했죠. 16.43% 올랐는데 자, 역시나 계속적으로 고점 갱신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엄청난 주가 성장을 보였죠. 뭐 3,000원대에서 지금 뭐 16,000원대까지 올랐으니까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뭐 애니제, 한국바이오젠 전부 다 뭐 그중에 특징적인 거 뭐 오이솔루션이라든지 뭐 P&E 솔루션 뭐 이런 기업들 상당히 강세를 보였었죠. 자, 지금 일단은 강소기업에 선정이 됐던 기업들이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강소기업에 선정이 됐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성장성이라든지 뭐 안정성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 항목을 다 뚫고 올라가서 최종 선정된 기업들입니다.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지금 시장에서도 상당히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도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매매 전략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지금 일단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앞서 말씀드린 선정되어 있는 기업들, 55개 기업들 중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그리고 앞으로 올해 마지막 남은 45개 기업을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선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선정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서 찾아내야 됩니다. 물론 제가 찾아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지만 일단은 그렇다면 사실 선별하기는 좀 어렵죠.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렇다면 지금 선정되어 있는 기업들만 우선 보셔도 됩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아까 표로 여러분들께 쉽게 볼 수 있게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선정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는 그중에 그나마 업황이 더 좋고 상대적으로 그리고 실적이 안정적이면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 우선적으로 베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순환매가 돌겠죠. 왜냐하면 자, 지금 뭐 아모그린텍이나 뭐 SNS텍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뭐 추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주가가 뭐 계속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당연히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조정이 생깁니다. 아니면 되돌림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점이 온다면요. 좀 냉정하게 차익 실현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안에 얼마나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까? 선정되어 있는 강소기업들. 상장 기업들이요. 그 안에서 순환매가 돌아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최소한 제가 오늘 아까 언급해드린 종목들은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만약에 그 중에서 끝까지 올라갔던 수익률이 좋았던 종목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이 들어가면 다른 강소기업 쪽으로 옮겨갈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순환매를 고려해서 그 안에서 종목을 선정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선정되어 있는 기업들이 아닌 이제 앞으로 45개 추가적으로 이제 선정이 될 기업들은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실적 좋고요. 그리고 성장성 있고 그리고 신사업을 열심히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즉 기술 개발이라든지 앞으로 회사를 더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실제적으로 재무적인 안정성, 실적이라든지 어떤 실적의 질적, 양적 성장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 또는 기술력은 있는데 상황이 좀 안 좋았어요. 업황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업황이 좀 개선되면서 앞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기대되는 턴어라운드가 될 만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선별해서 베팅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추가 선정 전에 제가 더 많이 설명드릴 겁니다. 선정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 추려낼 거니까요. 그것들은 기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선정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 상장 기업들 앞서 보여드린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베팅할 생각을 좀 하시고요. 나중에 선정될 기업들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출연된 종목들은 이 정도예요. 지금 이번에 조금 작년이죠. 55개 종목으로 선정이 될 가능성이 좀 있는 기업들이었는데 생각보다 선정이 되지 않은 기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올해 추가적으로 강소기업으로 뽑게 될 45개 기업 중에 이 정도 기업이 조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뭐 이오테크닉스나 솔브레인, 원익 IPS, BH, AP 시스템, 유진테크, ENF 테크놀로지, 동진 세미캔 다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만큼 실적 안정성과 기술력 그리고 성장성도 갖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45개 강소기업으로 선정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이거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보고 있는 상태니까요. 주가 흐름 보고요. 그리고 정책적으로 조금 더 이제 힘이 붙기 시작하면은 다시 한번 컨텐츠 지속적으로 올려드릴 테니까요. 강소기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알림 설정해 놓으시고 관련되어 있는 컨텐츠 올라가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지금 그리고 선정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이렇게 추려놨는데 이 안에서도 역시나 상대적으로 실적이 우위에 있고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먼저 선제적으로 접근이 더 중요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왕이면 정부에서도 실적이 안정적인 기업들을 선정하겠죠. 그죠? 그 평가 항목 중에 하나니까요. 그래서 실적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강소기업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보이시는 55개의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 주가 추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다 괜찮습니다. 자, 다만 제가 아까 돌려보시면 알 것 같아요. 최종 선정된 상장 기업들 중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드린 것들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아까 비나텍 같은 경우는 코넥스이기 때문에 접근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거는 표시를 해드린 거고요. 나머지 빨간색으로 종목을 표기해 놓은 것들은 실적이 좀 좋지 않은 기업들입니다. 실적이 조금 아쉬운 기업들. 하지만 검은색으로 해놓은 것들은 전부 다 실적이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니까요. 이왕이면 실적이 좀 안정적인 검은색으로 기입해드린 종목들을 먼저 조금 더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보시고요. 하지만 지금 빨간색으로 표기해드린 아직은 실적이 조금 부진한 기업, 하지만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선정이 됐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실적이 지금 안 좋다고 해서 보지 않으시면 안 돼요. 분명히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빨갛게 표시해 놓은 기업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빼지 마시고요. 꼭 강소기업 이렇게 섹터를 좀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안에다가 전부 다 강소기업을 넣어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주가 추이 계속 지켜보시면 앞으로도 상당히 좋은 추이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기업들이 대부분 반도체 업황이 아닌 이상은 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순환매도 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해서 적자인 기업도 있지만 그중에 올랐던 종목들은요. 업황이 좋았던 반도체나 5G 관련된 또는 폴더블폰 관련된 종목들이었어요. 그래서 업황이 좋은 기업들이라든지 이렇게 좀 더 회사에 좀 유리한 환경이 있는 기업들이 더 빨리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업황도 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도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강소기업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봤어요. 댓글로도 몇 번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강소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를 좀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오늘 PT를 좀 정리를 해서 짧게나마 전달해드렸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저도 지금 강소기업들 상당히 기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표시해놨죠. 섹터를 만들어서 이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소기업 관련된 종목들 주가 추이 흐름 괜찮을 때 타이밍 봐서 또 추천 종목 많이 드릴 테니까요. 시청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든 시장 다행히 오늘 반등이 나와서 그나마 좀 다행인데요. 일단은 역시나 지정학적 리스크는 항상 빠르게 반등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무슨 굴릴 테러도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그래서 일단 조금 안심하시고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절대 포트에서 제외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빠른 반등 나올 때 오히려 남들이 수익 났을 때 오히려 손절을 빨리 해버리는 바람에 실적이 좋은 기업을 너무 빨리 버렸기 때문에 반등 나왔을 때 제대로 수익을 획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적 좋은 기업들은요. 일단 중장기라고 생각하시고 신뢰감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버티는 게 중요하고요. 단기 종목들은 당연히 빼셔야죠. 그래서 중기와 단기 종목들을 상당히 밸런스를 잘 맞추셔서 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강소기업 관련된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요. 저는 또 내일 더욱더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얼스탁의 박철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